최동석 씨도 그럼 나도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박지윤 씨와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났던 그 남자분을 상간남 소송으로 이제 소송하면서 상간 소송의 맞소송이 되는 이런 이제 독특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내가 생각해도 우리 새아빠는 잘못이 없고 친모지만 엄마가 잘못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나는 엄마랑 안 살래. 나는 새아빠랑 살래. 이렇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경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그 연예인들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핫한 게 이제 불륜이잖아요. 황정음 시대로 그랬고. 네, 최근에 그 박지윤, 최동석 아나운서 이혼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처음 시작은 뭐 이혼 조정부터 작년에 이제 원만하게 이렇게 무난하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최동석 씨가 박지윤 씨한테 이제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박지윤 씨가 2022년경에 미국 여행을 갔는데 그 미국 여행을 그 남자친구랑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지윤 씨는 그 친구는 정말 그냥 이성일 뿐이지 그냥 남사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 최동석 씨는 이게 뭐 불륜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박지윤 씨가 먼저 최동석 씨와 그 지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상간녀 소송, 소위 말하는 상간녀 소송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동석 씨도 그럼 나도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박지윤 씨와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났던 그 남자분을 상간남 소송으로 이제 소송하면서 상간 소송의 맞소송이 되는 이런 이제 독특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내가 바람을 피웠다. 그런데 배우자도 바람을 피웠다. 그럼 서로 이제 한 번씩 바람을 피웠고 쌍방에게 유책이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제 상간남 소송, 상간녀 소송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유책이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법원 판결에서도 쌍방 유책으로 이혼이 되었으므로 위자료에 대해서도 보통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것으로 나거나 원만하게 조정이 되거나 조기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서로 간의 소송으로 끝까지 이제 상간자 위자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과정에서 이제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공인이다 보니까 서로의 커리어에 흠집내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 그래서 이러한 출혈 소송은 이제 그만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법조인들의 의견들도 많은 그런 상황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럼 이렇게까지 했을까? 일단 이제 박지윤 씨가 그 최동석 씨의 지인을 상대로 해서 상간녀 소송을 먼저 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이혼은 제 작년에 조정으로 먼저 시작이 되었고, 이 최동석 씨가 이제 그 지인분을 만나서 알게 된 것 자체가 올 초라고 해요. 그럼 결국은 뭐 이혼과 소송과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하지만 지금 아직 이혼은 안 됐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만난 분이다 보니까 최동석 씨 입장에서는 이거는 파탄된 이후에 만났어도 만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난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 이제 박지윤 씨는 이제 아직 법률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만난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박지윤 씨가 이렇게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 저 제3자 입장이니까 당사자의 입장을 모르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추측컨대 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이 이혼 소송에서 그 최동석 씨의 주장이 만약에 어필이 돼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바람이 나서 유책 배우자로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성년 자녀들을 보았을 때 난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결국은 엄마가 유책 배우자야. 엄마의 잘못으로 이 결혼은 파탄에 이르렀어.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러면은 박지윤 씨 입장에서는 내가 유책 배우자고 내 잘못으로 이 결혼이 끝났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결과를 가지고 자녀들과 이제 주변인들을 대해야 되는 그런 공인의 입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정말 그 남성분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그런 걸 클리어하게 자신 명예를 좀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상대방 배우자 역시도 똑같은 여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어필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한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셨어요. 성혼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봤는데 그분의 성과
부친과 모친의 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뭐 재혼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부친과 모친이 모두 자신의 생부생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양이세요? 입양도 아니래요. 어떻게 된 건지 알고 보니까 본인의 모친이 부친과 이혼을 하시고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계부랑 모친과 자녀분, 저희 1인분이 같이 이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모친이 이 계부랑도 이혼을 하시게 됐는데 그 이혼 사유가 이제 모친에게 있었다라고 자녀분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피 한 방울 안 섞인 계부긴 하지만 사춘기부터 쭉 이제 거의 뭐 한 5, 6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본인도 성인에 이르니 내가 생각해도 우리 새아빠는 잘못이 없고 친모지만 엄마가 잘못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나는 엄마랑 안 살래. 나는 새아빠랑 살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둘이 이제 살다가 이제 계부가 새로운 여성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자녀분이 계부의 아내분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사회생활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모친, 부친 그 누구와도 성이 같지 않은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나는 이제 정말 계부를 나는 친아빠처럼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 하면서 계부의 성으로 성분 변경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요청을 주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보듯이 그 자녀들이 물론 부모가 누가 유책인지 이런 분쟁을 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굉장히 좋지 않은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자녀들은 이제 이 혼인이 왜 파탄에 이르게 됐는지, 누구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누가 유책인지 판결이 남는 것이 자녀들 보기에 굉장히 민망하고 나는 중요하다. 그래서 재산분할 뭐 얼마 더 받는 것보다 내가 유책이 아닌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니즈를 가지고 이혼소송 의뢰를 주신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박지훈 씨와 최동석 씨의 이런 분쟁 과정이 그러한 이제 부모로서의 어떤 당당함, 자녀들에게 떳떳한 부모로 남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공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사화된다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안 좋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공감은 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상적인 건 이러한 이제 분쟁을 멈추고 뭐 서로 간에 원만하게 조정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부모님으로서 떳떳한 부모로 남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